페이지만 보세요. 19페이지. 명제. 자, 우리가 이제 명제라는 단어를 배워야 되는데, 명제라는 단어에서 첫 번째. 자, 명제라는 게 그럼 뭐냐? 명제라는 게, 자, 명제는 우리가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문장을 우리가 명제라고 할 거예요. 참거짓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문장, 얘를 우리가 명제라고 할 건데, 자, 그럼 잘 봐잉. 예를 들어서 재호는 잘생겼다 라는 게 나오면 명제야? 아니죠. 그죠? 네. 거짓인 명제라고 하면 죽여버릴 거예요. 거짓인 명제가 아니라 재호는 잘생겼다는 명제가 아닌 겁니다. 왜냐? 얘는 참과 거짓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죽여버릴 거예요. 누군가는 잘생겼다고 할 수도 있어. 누군가 있을 거야. 자, 누군가는 있을 텐데 잘생겼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졸라 못생겼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명제라는 것은 참인지 거짓인지가 명확하게 판단이 돼야 되는데, 이런 문장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뭐 우리가 봤을 때 잘생겼다, 뭐 키가 크다, 예쁘다 이런 형용사들의 표현이 들어가면 명제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니? 근데 이렇게 공부하면 너무 유치하잖아요. 너무 유치하니까 우리가 명제에 대해서 좀 새롭게 정의를 내려볼 텐데, 그걸 배우기 전에 조건이라는 걸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 조건. 자, 조건이라는 걸 먼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조건은 그럼 뭐냐면 얘도 문장이에요. 명제가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문장이었잖아요. 명제라는 게. 그러면은 조건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문장인데, 얘는 어떤 문장이냐면 특정한 값에 따라서, 자, 어떤 값에 따라서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거야. 참이거나 혹은 거짓일 수 있는 거야. 이런 문장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얘랑 얘의 차이점은 뭐냐면 명제는 참 아니면 거짓 둘 중 하나거든? 근데 조건은 어떤 특정한 값에 따라서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문장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잘 봐. 가장 대표적인 조건이 바로 뭐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3이 0이다 라는 이런 문장을 써볼게요. 자, x 플러스 3이 0이다. 됐니?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써볼 수가 있는데, 자, 얘는 x라는 애가 마이너스 3이면 이 문장은 참인 문장이 되는 거지. 됐니? 오케이? x가 마이너스 3이면 참인 문장이 되는 거야. 근데 x라는 애가 마이너스 3이 아니야. x가 마이너스 3이 아니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뭐가 돼? 1이지. 그럼 1은 0과 같다. 맞아? 틀려? 틀리죠? 그럼 얘는 거짓이 되는 거야. 이때는. 그래서 x라는 애가 마이너스 3일 땐 참이고요. x라는 애가 마이너스 3이 아니면 거짓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정한 값, 즉 x가 마이너스 3이냐 마이너스 3이 아니냐에 따라서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문장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겠죠? 그래서 명제라는 것과 조건의 차이점, 요거와 요거의 차이점 두 가지를 좀 잘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세 번째. 그러면은 명제라는 것이 원래는 참과 거짓이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문장이다 라고 써져 있는데, 요거를 좀 새롭게 정의를 하자라는 겁니다.
새롭게 정의를 해서 앞으로는 명제를 쓰면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얘는 조건 두 개로 이루어진 문장을 이루어진 수학적 문장을 명제다라고 하겠습니다. 이제는 조건 두 개로 이루어진 수학적 문장을 우리가 명제라고 할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조건 하나를 P라고 해볼게요. 자, P라는 조건이 있는데 이 P라는 조건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다 라는 요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Q라는 문장도 보게 되면 Q라는 문장은 내가 X는 3이다 라고 이렇게 조건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됐니?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명제를 만들어보자 라는 거예요. 요 두 개 가지고. 자, 조건이 있는데 A 명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명제 A는 어떻게 쓸 거냐면 우리가 P이면 Q이다의 형태로 쓸 거예요.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쓴다는 얘기는 얘는 이렇게 써준다는 건데요. 다시 한번 써보면 자, 어떤 명제를 P이면 Q이다 라고 이렇게 써볼게요. P이면 Q이다. 그러면은 P자리에다가 문제에서 주어진 P자리에다가 내가 요 문장을 집어넣고 요 조건을 집어넣고 Q라는 것을 집어넣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써지냐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면 X는 3이다 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이면 X는 3이다 이런 식으로 됐니? 자, 그러면은 어찌됐든 간에 명제라는 것은 반드시 참이냐 거짓이냐가 명확하게 판단이 돼야 되니까 이 조건 두 개를 이용해서 P이면 Q이다라는 형태로 문장을 하나 만들어줬어. 자, 그랬을 때 얘는 참일까 거짓일까를 따지는 거죠. 그죠? 참일까 거짓일까를 따지는 거지. 됐니? 자, 그럼 이 명제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이에요? 참이에요? X 1도 들어가야 돼. 그쵸? 그럼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왜냐면 잘 봐요. P라는 조건을 인수분해하면 만족시키는 값을 찾아보면 x-1 곱하기 x-3이 0이야. 그러면은 얘는 무슨 뜻이 되냐면 x는 1 또는 x는 3이다와 같은 거야. 됐어? 근데 이거이면 x는 3이다 라고 써지는 건데 x는 3이다 라고 써지는 건데 x가 1이거나 3인 거잖아요. 그럼 거나의 의미는 뭐가 되는 거야? 둘 중 하나죠. 둘 중 하나. 그랬을 때 둘 중 하나 중에 x가 무조건 3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를 만족시키는 x는 1 아니면 3 둘 중 하나면 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x는 무조건 3이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알겠니? 그러면은 이거이면 이거이다. 그럼 얘는 뭔데? 얘는 왕따야? 아니잖아. 얘도 따져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 명제는 옳은 말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알겠죠? 자, 어쨌든 간에 참 거짓을 따질 때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집합 개념을 좀 갖고 와야 되니까 그거는 이따가 저기서 설명을 할 거고 자, 지금 보셔야 될 거, 지금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될 거는 명제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다. 이제 조건 두 개로 이루어지는 수학적 문장을 명제라고 하겠다. 됐니? 자, 그랬을 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라면 얘다 라고 이렇게 써지죠. 그래서 조건이 하나가 p가 써질 거고 조건 하나 q가 써질 거야. 됐니? 자, 그러면 얘의 이름을 좀 붙여볼게요. 잘 보세요. 자, 여기서 네 번째. 자, 요런 형태의 문장에서 명제 A라는 게 지금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면 x는 3이다 라고 이렇게 썼는데 자, 그랬을 때 요 앞에 써진 애를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할 거냐면 앞에 붙어진 조건을 가정이라고 부를 겁니다. 얘를
가정이라고 부를 거야. 자, 그 다음에 뭐뭐이면 뭐뭐이다. 요 사이에 붙은 요거와 요거 사이에 붙은 얘. 즉 P이면 Q이다 해서 뒤에 써지는 조건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결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럼 잘 보세요. 가정이라는 것은 영어로 따지면 if죠, if. 만약에 얘라면 뒤에 거는 얘일까? 물어보는 거야. 아니, 그러면은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따져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증명해야 되냐면 가정을 증명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가정은 문제에서 이미 주는 거야. 얘가 성립하면 얘도 성립하니 이런 뉘앙스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앞에 게 성립하는데 뒤에 거 성립할까? 라는 걸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성립하면 참이야. 성립 안 하면 거짓이야. 이렇게 따지는 게 명제거든? 참거짓 구분하는 게. 그러면은 제가 뒤에 결론에 대해서 이 결론이 성립하는지 혹은 성립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이 전체 문장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거야. 뭘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해를 하실 때 명제에서 앞에 붙는 가정은 항상 성립하는 애가 되는 거고 그 성립하는 걸 가지고 뒤에서 결론을 붙이는데 이 결론은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럼 성립하면 참인 명제가 되는 거고 성립하지 않으면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야. 알겠니? 이렇게 참거짓을 따져주는 거야. 근데 봐봐. 참거짓을 따질 때 그건 원칙이 없잖아. 결론이 성립하면 참이고 결론이 성립하지 않으면 거짓이다. 이거밖에 없지. 그치? 그럼 그걸 명확하게 판정을 내려주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가져온 기준이 바로 뭐냐? 진리집합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다 썼다. 자, 그래서 우리가 따져줘야 될 게 이제 뭐냐? 진리집합이라는 개념을 하나 배울 겁니다. 진리집합. 자, 진리집합이라는 개념을 배울 건데 진리집합은 어떤 걸 나타내냐면 얘는 조건 P를 만족하는 값. 그러면 잠깐만, 조건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 다시 조건은 뭐라고 그랬어? 특정한 값에 따라서 참이거나 거짓인 문장을 조건이라고 하지. 그치? 그럼 여기서 말하는 조건 P를 만족하는 값, 만족시키는 값이라는 거는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조건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야?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문장이잖아. 뭐에 따라서? 특정한 값에 따라서. 그럼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값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얘는. 그치? 그것들의 집합을 우리는 진리집합이라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시 뭐라고요? 조건 P를 만족하는 값. 그 조건 P를 만족하는 값은 결국 뭐와 동의어냐면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값과 동의어인데 이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값들의 집합. 즉 이 값들이 뭐가 되는 거야? 집합의 원소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죠? 그 값들의 집합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겠다? 진리집합이라고 얘기하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하나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썼던 거 한번 해보자. 자, P라는 조건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이다 라는 요 조건을 만족한대. 자, 그럼 요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 P 하기 전에 x값부터 구해보면 자, 이 x값은 뭐 또는 뭐가 나왔어요? 1 또는 3이다 이렇게 나왔었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 이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 라지 P는 뭐가 되는 거야? 라지 P는 1, 3 이렇게 써지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진리집합이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에 대한 진리집합? 이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 됐니?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진리집합인 거야. 됐어? 그럼 하나 더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조건 P가 있는데 조건 Q라고 해보자. 어떤 조건 Q가 있는데 이번에는 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래요. 자, 이걸 만족하는
이걸 만족하는 x 값들의 집합은 뭡니까?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x를 제곱했더니 어떤 숫자를 제곱했더니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반드시 x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될 겁니다. 실수. 왜냐면 허수는 제곱하면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만족시키는 값들의 집합은 뭐야? 실수가 되면 된다라는 거야. 됐니? 그러면은 이 조건 Q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Q를 찾아보면 이 진리집합 Q는 어떻게 써주면 되냐면 x바 x가 모인수, 실수인수다. 이렇게도 우리가 써줄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되었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뭐야? 진리집합이다라는 거예요. 됐니? 자, 그래서 진리집합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진리집합을 이용해서 우리는 명제라는 것에 방금 전에 배웠던 명제의 참, 거짓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거짓을 판단하는 기준. 누가? 진리집합이라는 친구가. 됐니? 자, 진리집합이라는 친구가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집합에 대해서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 좀 더 볼게요. 자, 6번째.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명제의 참거짓을 구분할 건데 그러면 명제의 참거짓이 대체 어떤 의미인가를 좀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명제의 참과 거짓이 어떤 의미인지. 그치? 자, 그러면 봐봐. 어떤 명제가 참이 될 때와 거짓이 될 때가 있겠죠. 그죠? 어떤 명제가 참이 될 때가 있고 거짓이 될 때가 있을 텐데 첫 번째, 참이 될 때는 언제냐면 참이 될 때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성립해야지만 참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경우에 대해 성립한다. 즉, 한 가지 경우에 예외도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됐니? 근데 거짓인 경우는, 거짓인 명제는 어떤 걸 하면 되냐면 모든 경우에 대하여 성립한다죠. 그럼 이거의 반대는 뭘까? 한 가지라도 성립하지 않는다겠죠. 됐니?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돼요. 잘 봐. 모든 경우에 성립한다의 반대 개념은 뭐냐면 한 가지라도 성립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따가 모든과 어떤이라는 문장이 들어간 명제를 따질 때 쓸 건데 잘 봐. 이런 거야. 모든 사람은 콜라에 밥을 말아봐.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왜? 한 명이 너 안 먹잖아. 그냥 뭐 고민해. 너 콜라에 밥 말아봐. 아니지. 나 콜라에 밥 말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뭐야?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한 가지라도 성립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이거와 이거는 반대되는 개념인데 정확히 반대되는 참 아닌 거짓 아니야. 참도 아니고 맞지도 않고 틀리지도 않고 그런 거 있어 없어? 없잖아. 시험에 내신 보는데 문제를 풀었어. 답을 냈는데 맞았을 수도 있고 틀렸을 수도 있지. 이렇게 평가하면 욕먹죠. 학교에서. 내신 시험 열심히 풀어가지고 서술형 냈는데 맞았을 수도 있고 틀렸을 수도 있어. 그럼 점수가 나가 안 나가? 뭐야 나가는 거야 마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잖아. 똑같다는 거야. 잘 봐. 참 아니면 거짓 완벽하게 둘 중 하나밖에 없는데 참이 되려면 모든 경우에 대해서 명제는 성립해야 돼. 근데 거짓이 되려면 한 가지만이라도 거짓이 되면 되는 거야. 한 가지만이라도. 가장 대표적인 거 해볼까? 이거를 이제 일상생활 말고 수학적으로 좀 수학 배우는 거니까 수학적으로 좀 해서 예를 들어서 x제곱이 0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참일까요? 명제 맞죠? 조건죠. x가 실수면 x제곱은 0보다 크다 이거 참일까 거짓일까? 거짓이죠. 왜? 0이 있으니까. 잘 봐 그러면 0 제외하고 나머지는 어때? 다 돼. 실수가 몇 개야? 무한개지. 엄청나게 많아. 막 몇십억 개, 몇백억 개, 몇천억 개, 몇 조 개 막 졸라 많아. 근데 0이 안 되니까 얘는 틀린 거야. 그 수많은 애들은 다 되는데 0이 안 돼서 틀린 거야. 그럼 따질 수 있죠. 선생님 그거 뭐 하나 그 수백만 엄청난 개수 중에서 그거 하나 안 된다고 틀리다고 하면은 좀 그렇지 않나요? 그거 어떻게 그게 논리인데? 우리는 지금 논리학을 배운 거야. 논리학. 어떤 게 참이다 라고 하면 무조건 참인 거야. 걔는 어떤 경우 예외 없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사람은 죽는다라는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따지는데 우리는 지금 뭐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죽는다에 대해서 참이라고 판단하죠. 왜? 안 죽은 새끼가 없잖아. 안 죽은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몇 사시세요? 그랬어요. 이제 BC 2333년에 태어나서요. 지금 한 5348살 됐네요. 이런 사람이 어딨냐고? 없다니까? 제 친구가 당군 할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뭐가 되는 거야? 참이 되는 거야. 단 진짜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저 사람은 아직까지도 안 죽은 사람이다 라는 게 되면 바뀌겠죠. 그 명제. 그치? 그러니까 얘는 잘 봐. 이게 실수이면 얘가 0보다 크다인데 이 문장은 거짓인 명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딱 하나의 예외적인 경우 때문에 그런 거지. 누구? 0이라는 예외적인 경우. 아니 그 경우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거짓이라고 얘기해. 그러면은 그 예외적인 경우를 우리는 조금 유식한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발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발레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하나의 경우라도 성립하지 않은 예외의 경우, 그 경우를 우리는 발레, 즉 발레는 뭐냐면 명제가 거짓이 되게 하는 예시예요. 알겠어? 그럼 발레는 뭐야? x가 0일 때 안 되니까 안 돼요 라고 하면 끝이야. 그럼 거짓의 논리를 뭐 하는 거야? 뒷받침하는 거야. 걔는. 알겠어? 네. 그러면 잘 보세요. 어떤 명제가 거짓인지를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레만 찾으면 끝이에요. 모든 논리학이 다 그래요. 사람이 죽는다라는 문장이 틀렸다는 걸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장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안 죽은 사람 하나 찾아오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거예요. 그게 명제의 참과 거짓입니다. 그래서 발레를 찾는 방법이 딱히 있는 건 아니야. 근데 발레를 찾아서 증명하는 방법이 약간 뭐 틀린 방법이나 야매야? 아니야. 정확한 방법이에요. 해설지 보면 좀 불친절할 때 있잖아요. 명제 같은 경우는 발레 하나 띵 써주고 끝, 거짓이야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야. 근데 원래 그렇게 증명하는 거야. 오히려 발레 찾는 것보다 참은 거를 증명하는 게 사실 더 어려운 내용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논리적으로 하나도 틀림없이 일목요연하게 딱 나와야 되니까. 근데 거짓이다라는 것은 발레 하나만 찾아주면 끝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명제가 참거짓을 내는데, 근데 쌤이 여기서 자, 명제의 참거짓까지 정리할 때 처음에 시작점이 어디였냐면 진리집합이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기준이라서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이 온 거잖아 지금. 그치? 그럼 왜 진리집합이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하는 기준인지를 알아야겠죠.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명제가 참인지 혹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이 아까처럼 증명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참인지를 증명하려면 증명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짓을 증명하려면 발레 찾아서 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명제의 참거짓을 뭘 이용해서 증명할 거냐? 진리집합이라는 걸 이용해서 증명하겠다라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이용해서 증명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아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결론. 자, 어떤 명제가 있는데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려면, 얘가 참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 조건 P의 진리집합 라지 P가. 자, 조건 P의 진리집합이라고 할까요? 근데 P의 이름은 뭐예요? 조건 P의 이름은 어디에 있어? 앞에 있잖아. 앞에 있으니까 뭐야? 가정이죠. 그죠? 가정이죠. 자, 조건 P의 진리집합과 조건 Q의 진리집합이 있을 때, 자, 조건 Q의 이름은 뭡니까? 조건 Q의 이름은 결론이죠. 얘는 가정이니까. 자, 그러면 이 명제가 P면 Q이다가 참이 되려면 반드시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뭐가 돼야 되냐? 부분집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P면 Q이다가 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포함이 되면 P면 Q다라는 명제가 참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요게 결론이거든요. 자, 요게 결론이거든요. 하나 예를 들어서 봐드릴게요. 자, 아까 썼던 거 좀 해봅시다. P라는 집합이 있는데 P라는 집합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Q라는 집합은 뭐냐면 x는 3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됐니? 자, 그러면 이 조건, 이 P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라지 P, 진리집합은 뭐가 되냐면 x값 1, 3 이렇게 써줬지. 그치? 자, 그런 다음에 x가 3이면 얘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뭐가 되냐면 3만 되겠죠. 3이 들어가야지만 참이 될 거니까 나머지는 거짓이 될 거니까. 됐니? 자, 그러면은 첫 번째부터 한번 증명해 볼게요. 첫 번째, 자, P이면 Q이다 라는 걸 증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참이 되기 위해서는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에 포함이 돼야 되죠. 그죠? 자, 근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써볼게. 자, x제곱이 마이너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요거 인수분해 하시면 x-1 곱하기 x-3이 0이면 x가 3이다 라는 말은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인 거야. 자,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x가 1이거나 혹은 x가 3인 경우죠. 그러면은 앞에 거는 성립해 안 해? 성립하지. 그지? 근데 아까 쌤이 가정 결론 얘기할 때 명제의 참거짓은 뭐가 따진다고? 가정이 참이라고, 가정은 무조건 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랬을 때 이걸 통해서 결론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따져줘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가정에서 나오는 결과는 뭐냐면 x가 1이거나 3인 거야. 그럼 x는 무조건 1이야? 아니죠. 1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근데 여기서는 뒤에는 결론이 x는 무조건 뭐만 돼요? 3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잘 봐. x가 1이거나 3인데 이거이면 x는 무조건 3이다 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성립하는 말이야? 안 하는 말이야? 안 하는 말이죠. 그죠? 그죠? 알겠어요? 오케이? 됐습니까? 이거와 이거가 있는데 무조건 이거야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오케이? 됐지? 정말 간단, 이게 헷갈리면, 이게 처음에 배울 때는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정말 간단한 논리를 설명드릴게요. 어떤 X라는 친구가 있어요. 아니, 제호라는 친구가 있어요. 걔는 남자거나 여자일 거야. 왜? 사람이야. 자, 제호가 남자거나 여자이면 제호는 여자이다. 맞아, 틀려? 틀리잖아. 이상하잖아. 이거 두 개 합치면 뭔데? 사람이겠지. 남자와 여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면 없잖아요. 그런 거. 선생님 성소수자는요. 그런 거 아예 그런 거 공부할 때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수학하는데 그건 이제 사회 문제로 넘어가야지. 그치?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 반대도 아니고 찬성도 아닙니다. 그냥 저는 그냥 지극히 정상적인데 그거에 대해서 뭐 싫어하거나 혐오하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단 그냥 일상적인 경우에 남자 아니면 여자죠. 그죠? 다 합쳐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남자이다 틀린 거잖아. 여자이다 틀린 거잖아. 그치? 근데 잘 봐. 자, 거꾸로 써볼게요. Q이면 P다 라고 써볼게요. 자, Q이면 P다 라고 써보면 얘는 이렇게 써지겠죠. 이제는 결론 자리에 있던 조건이 가정으로 오니까 X가 3이다 라고 이렇게 써지는 거야. 자, x가 3이면 뒤에 써지는 애가 x-1 곱하기 x-3이 뭐다? 0이다 이렇게 써진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이걸 만족하는 x값은 당연히 뭐가 돼요? 3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걸 만족하는 얘는 뭐가 돼요? x가 1 또는 3이겠죠. 그죠? 그럼 잘 봐. x가 3이면 x는 1 또는 3일 거다. 맞아, 틀려? 이건 맞아. 맞죠. 그죠? 이거예요. 제호가 남자이면 제호는 남자 또는 여자일 거야. 똑같은 말 아니야. 사람일 거야. 똑같은 말 아니야. 그치? 맞다. 자, 그러면 봐봐.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이 라지 P였잖아. 네. 그치? 그 다음에 요 뒤에 나오는 조건 Q를 만족하는 게 라지 Q였잖아요. 근데 얘를 집합으로 원소날법으로 써보면 1, 3이었고 얘는 3이었지. 그치? 그러면은 얘이면 얘이다가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었잖아. 그러면 봤을 때 부분집합이 성립해야 하네? 안 하죠 지금. 안 하죠. 그러면 뭐와 같다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알겠니? 가정의 진리집합이 변론의 진리집합에 포함돼야 되니까 바꿔서 얘기해볼까? 부분집합이라는 얘기는요 앞에 집합이 포함하는 집합 다시 포함되는 집합이 모든 원소가 포함되는 집합의 모든 원소가 포함하는 집합에 넣어줘야죠. 그럼 앞에 가정에서 만족하는 경우가 모두 다 결론에서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와 같은 겁니다. 그치? 아니죠. 아니죠? 아니니까 뭐예요?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예요. 자, 밑에 거 볼게요. 밑에 거는 가정의 진리집합이 뭐야? P야? Q야? 여기선 Q죠. Q가 P의 무슨 집합? 부분집합이 이제는 되잖아. 그러면 뭐 한다고? 명제는 참이라고. 알겠니? 따라서 정리를 하시면 이제는 명제의 참거짓을 구분할 건데 명제의 참거짓은 그냥 우리가 머리로 생각했을 때 아 참이겠다 거짓이겠다 너무 쉽게 판단해내는 경우도 있어. 근데 아리까리한 경우에 혹은 어려운 경우에는 무조건 뭘 이용해서 풀 거다?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풀 거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알겠습니까? 됐니? 됐죠?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쭉 정리. 한번 다시 한번 쭉 읽어. 명제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 얘야. 참이냐 거짓이냐. 일단 참거짓 판단하는 것부터 시작이니까 나머지 뒤에 거는 그냥 스킬적인 거야. 이게 논리적으로 원리적으로 이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 쭉 봐. 진리집합이다 뭐다 이런 식으로. 됐죠? 네.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책에 나와 있는 거 좀 정리 좀 할게요. 책에 나와 있는 거 일단 정리 좀 하고 그 다음에 좀 디테일한 거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19페이지 명제와 조건에 나와 있는데 명제 보시면 밑줄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식 또는 문장 밑줄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식 또는 문장 밑줄 치세요. 그게 명제. 그 다음에 그 문장이 참이면 참인 명제, 거짓이면 거짓인 명제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고 됐습니다. 걔는 밑줄 안 치셔도 되고요. 두 번째, 바로 이번에 조건 있죠? 바로 이번에 조건 별표 하나 치세요. 조건은 새롭게 나오는 내용인데 바로 뭐냐면 변수 x를 포함하는 문장으로 거기서부터 밑줄 치세요. x의 값에 따라 그리고 x의 값 동그라미 치고 써놔 특정한 값이죠. 어떤 특정한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판별되는 문장 즉 어떤 값에 따라서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문장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니? 그 다음에 바로 3번에 진리집합 나와있죠? 별표 5개 치세요. 자, 진리집합은 뭐냐면 조건이 참이 되도록 하는 값들의 집합이라고 그랬죠 내가. 그죠? 그래서 조건이 참이 되도록 하는 모든 원소들의 집합을 뭐라고 얘기한다? 진리집합이다. 그리고 옆에다가 아까 써놨던 거 지웠어. 진리집합은 왜 중요하다고요? 왜 별표 5개라고요? 얘는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할 때 우리가 쓰이기 때문에 판단의 기준으로 쓰이기 때문에 별 5개를 친 거다. 요거 하나 필기해주세요. 진리집합이 중요한 이유는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에 명제와 조건의 부정 있죠. 부정은 그냥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부정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not입니다. not. 영어로 not. 뭐뭐이다의 반대는 뭡니까? 아니다죠. 그죠? 그러니까 뭐뭐이다의 반대는 뭐다? P가 아니다. 명제 P에 대해서 P가 아니다. 뭐다? 아니다. 오케이? 아니다. 그냥 아닌 거야. 됐니? 자,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것 중에요. 당구장 표시가 좀 중요합니다. 당구장 표시 박스에 당구장 표시 중에 2번 보세요. 2번. 자, 명제 P가 참이면 밑줄 치세요. 여기서부터. 명제 P가 참이면 not P죠. 그 물결이 not을 나타내는 겁니다. not P는 거짓이다. 끊어. 그 다음에 두 번째 P가 거짓이면 not P는 참이다. 무슨 얘기예요? 어떤 명제가 있는데 참이래. 그러면 그걸 부정하면 뭐다? 거짓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명제가 거짓이면 부정인 명제는 뭐다? 참이다죠. 그치? 자, 참거짓 자, 그럼 옆에다가 필기 하나 해볼 텐데 잘 봐. 그게 왜 중요하냐? 부정에서. 자, 이건 참고상 한번 그냥 보세요.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에 포함된다. 오케이? 그치? 네. 그 다음에 P라는 것에 조건 P의 진리집합을 내가 나지 P라고 한다면 not P의 진리집합 부정한 거죠? 그럼 이거는 봐봐. P라는 거를 만족하는 값들의 집합이 얘지. 그러면은 P가 아니다를 만족하는 것들의 진리집합은 집합에서의 아니다, 나머지의 개념은 뭐예요? 여집합이겠죠. P의 진리집합이 P를 만족하는 애들의 집합이면 not P가 아니다의 진리집합은 뭐예요? P가 만족하는 애들 제외한 나머지겠죠. 그게 뭐야? 여집합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어떤 조건이 됐든 어떤 명제가 됐든 간에 조건의 진리집합이 P면 그 조건을 부정하면 그 조건의 진리집합은 뭐가 돼요? P의 여집합이 되는 겁니다. 아니다. 됐니? 네. 자, 그럼 잘 보세요. P면 Q이다가 참이면 P면 Q이다가 거짓인 거죠. 그죠? 됐니? 오케이? 근데 왜 얘가 거짓이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P면 Q이다가 거짓이잖아요. 그죠? 네? 얘가 거짓이잖아요. 얘가 참이잖아요. 그러면 명제에서의 부정은 어디를 부정하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항상 뭐뭐이다를 부정하면 뭐뭐가 아니다를 부정하면 그러면 요 관계를 살펴볼게. 요거에 대응되는 진리집합이 뭐야? 나지 P야. 요거에 대응되는 진리집합이 뭐야? Q의 여집합이야. 자, P가 Q의 부분집합인데 동시에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수는 절대 없죠. 제로는 사람이다인데 제로는 사람이 아니다와 둘 다 포함돼요. 나는 사람도 아니고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거죠. 내 거인데 내 거 같은 이거 아니면 그게 나오는 거지. 그치? 이거는 절대로 성립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가 참이면 무조건 거짓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다. 오케이? 됐지? 이런 식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 그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룰 수학적 명제입니다. 수학에서 굉장히 많이 다뤄요. 이제 뭐 사람은 죽는다 이런 거 안 따져 잘.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는 뭐냐면 바로 두 조건 PQ를 이용하여 P면 Q이다 밑줄 치세요. P면 Q이다 밑줄 치세요. P면 Q이다가 대표적인 이제 수학의 뭐다? 명제인데 앞에 나온 걸 뭐라고? 가정이죠. 두 번째 줄에 P를 가정, Q를 결론이라고 한다. 밑줄 치세요. 앞에 나온 조건을 가정, 뒤에 나온 조건을 결론이라고 하더라. 됐니? 그 다음에 4번에 P면 Q이다의 참거짓과 집합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쌤이 설명한 진리집합의 관계지? 별표 5개 치세요. 그거부터가 시작이야. 모든 명제 문제는. 자, 따라서 P면 Q이다가 참이면 뭐라고?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포함된다. 항상 어떤 명제가 참되려면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뭐가 되어야 된다고? 포함되어야 된다고. 알겠어요?
오케이? 됐지?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조건과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에서 괄호 1번부터 괄호 7번까지 되어 있죠? 그거 그냥 묶으세요. 그거 쭉 묶어서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부정하는 거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모든과 어떤의 부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모든과 어떤의 부정은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좀 하도록 할게요. 쉬세요.